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의 투표를 막으려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공화당 내부 반란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의안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2명의 주지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 정부와 주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LA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 보험료 보상 한도가 높아진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뉴욕주의 인상폭도 6%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4번째 인상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 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다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의 투표를 막으려 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반란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의안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토마스 매시, 케빈 카일리, 돈 베이컨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존슨 의장의 주요 절차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를 거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매시와 카일리가 이끄는 관세에 회의적인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7월까지 트럼프의 관세를 거부하는 결의안에 대한 하원 투표를 금지하는 절차적 움직임에 반발하자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0일 반대표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원의 투표를 막는 공화당 법안은 1월 31일 만료됐습니다. 이날 패배로 유권자와 기업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촉발된 불확실성에 지쳐가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관세 관련 투표를 막기 위한 거의 1년간의 노력도 끝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해 3월 절차적 조치를 사용,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투표를 차단했습니다. 상원도 같은 기간 캐나다 상품 관세와 관련된 2건, 브라질 관세와 관련된 1건, 트럼프가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된 1건 등 4건의 관세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2명의 주지사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백악관은 행사에 누구를 초대할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국 주지사 협회는 오는 20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초청 명단에서 일부 주지사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미국의 모든 주지사가 참석해온 백악관 행사에서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백악관은 당적과 관련 없이 연방과 주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이 행사에서 2 주지사가 제외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인사들을 배제하고 우호적인 주지사들만 초청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줄 세우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어 주지사의 경우 메릴랜드의 최대 도시 볼티모어의 치안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고, 폴리스 주지사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주지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 행사에 일부 주지사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연방과 주 정부 간 협력의 기회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협회의 보이콧 결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겠지만 만약 오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손해라며 백악관 만찬과 행사에 누구를 초대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단속기관 주장들이 참석한 연방 하원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량 추방 정책을 환영하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갈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CBP의 로드니 스콧, 이민서비스국장 조셉 애들로 등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3개 부서 책임자가 모두 어제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대량 추방 입장을 옹호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찬사와 지지의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비판과 항의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 단속의 부적절한 과정, 형편없는 수행, 2명의 무고한 시민이 총격 살해당한 사건,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희생자들을 국내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폄하, 비난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대량 추방 정책을 환영하면서 ICE 요원들이 갈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하원 의원 티모시 케네딘, ICE 요원들이 이민 단속 중 복면을 착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엔 비밀 경찰이 있을 수 없다. 정부 요원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복면을 쓰게 해선 안 된다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DHS 장관의 사임 여부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라이언스 ICE 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대답할 수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이민 단속원에게 바디캠을 착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DHS는 현재의 예산기금 수령 기한을 불과 2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은 소멸 날짜를 앞두고 이민 단속에 관한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단속의 과도한 순찰과 영장 관련 규칙을 제한하고 단속 요원들의 작전 시 현지 법에 따라서 다른 연방군과 똑같은 위력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의 마스크 벗기기와 바디캠 장착 의무화는 민주당이 달성하려는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 정부와 주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LA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6일 ICE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 이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범기관 대응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 정책 변화가 뉴욕시 행정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정명령엔 시 기관의 피난처 도시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ICE 등 법 집행기관이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사법영장 없는 단속이 이민자 사회의 공포를 조성해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고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HS는 행정명령에 대해 범죄자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검찰과 경찰 책임자들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 경찰과 셰리프가 ICE의 이민 단속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도 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는 새 조치를 내놨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ICE 요원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LA시 산하기관이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하고 25일 안에 이곳은 LA시의 소유 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및 신문, 작전 장소로 쓸 수는 없다는 팻말을 부착해야 합니다. 유명 앵커 모친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실종 9일 만인데요. FBI는 복면을 한 사건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어젯밤 애리조나주 투손 남쪽에서 차량 검문 중 낸시 거슬리 실종 사건 관련자 한 명을 붙잡아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앵커로 유명한 서베너 거스리의 모친 낸시가 지난 1일 투손 외곽의 자택에서 사라진 지 9일 만입니다. 다만 검거된 인물이 영상 속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FBI는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괴한이 낸시 거스리의 자택 현관에 접근해 카메라를 가리려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복원해 영상과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어제 오후부터 FBI 증거 대응팀과 함께 투손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진 리오리코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또 다른 딸 애니 거스리가 사는 마을에서 집마다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하 배수로 안까지 샅샅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색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수사 상황에 정통한 법 집행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체포에 앞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낸시 거스리 실종 사건 수사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수사 당국이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보험료 보상 한도가 높아진 데 따른 후폭풍인데요. 뉴욕주의 인상폭도 6%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네 번째 인상폭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업체 밸류 펭귄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 대비 평균 10.46%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평균 인상률 전망치인 0.67%를 훌쩍 뛰어넘는 최대 인상폭입니다. 지난해 가을 주 내 77개 차량 보험사 가운데 69개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 승인된 것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23년 발효된 책임보험 및 무보험 운전자 차량에 의한 피해 보상 최소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이 시행된 것도 보험료로 부담을 높이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법은 책임보험 및 무보험 운전자 차량에 의한 피해 보상 최소 한도를 종전 15,000달러에서 2023년 25,000달러, 2026년 3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의회 논의 단계 때부터 보험료 인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차량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소 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입법됐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차량 보험료가 전년보다 6.02%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뉴저지와 네바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보험료 상승은 전국적인 추세와는 상반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차량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는 반면 32개 주에서는 전년 대비 차량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는 2030년 인구 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다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조사의 일환으로 엘라베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최근 인구조사 설문이 아닌 미국 사회 전반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ACS에 사용되는 질문들이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ACS 설문에 미국 시민입니까란 시민권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 인구조사는 지난 75년간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불법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집계 대상으로 삼아 정확한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연방 상무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백지화됐던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가 재점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수정헌법 제14조는 연방 하원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산정을 위해 각 주의 모든 사람 수를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국은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경우 이민자 가구가 조사 참여를 꺼려 인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당시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조지아주 마사지업소 한인업주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내 폭행 신고를 계기로 불법 성매매 조직이 운영되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경찰국은 지난 6일 웨스트 8번가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남성 한 명이 업소를 나서려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전날 입은 부상 치료를 위해 마사지를 받으러 해당 업소를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업소에 들어간 뒤에 나이가 많은 여성의 안내로 방에 들어갔고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들어와 마사지 비용은 $80이며 추가 서비스엔 $200가 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은 업소를 떠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 나가려 하는 순간 여성 3명이 그를 붙잡고 폭행했으며 지갑과 녹음 장치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업주 이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젊은 여성들은 이미 뒷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젊은 여성 2명이 자발적으로 경찰을 찾아와 업소 운영 방식과 요금 체계, 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씨를 마마로 불렀으며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가져가고 여성들에겐 일부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소 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진, 전화번호 목록, 성적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 등을 압수했으며 모든 증거를 문서화하고 사진으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인신매매, 성매매 장소 운영, 포주행위,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마사지 제공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텍사스주 엘페소 영공을 열흘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가 되지 않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X에 엘페소 임시 영공 폐쇄 조치는 해제됐다며 상업항공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모든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청은 어젯밤 돌연 엘페소 국제공항과 뉴멕시코 남부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10일 동안 중단하는 임시항공편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는데 조치는 이날 오전 곧바로 해제됐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X에 연방항공청 국방부와 카르텔의 드론 침입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위협은 제거됐으며 해당 지역 상업항공편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0분께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텀블러 리지의 중고등학교 텀블러 리지 세컨더리 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 여성 1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텀블러 리지는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는 약 2,400명에 불과한 시골 마을입니다. 사고가 난 학교는 7에서 12학년 학생 17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과거 대규모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조치를 도입해왔으며 최근엔 정부가 공격용 무기로 간주하는 모든 총기에 대한 금지 조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셜리 터너 뉴저지 주 상원 의원은 최근 뉴저지 거주 학생이 주내 공립대에 진학할 경우 입학 시 수업료를 4년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업료 동결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부과정 4년 내내 수업료를 동결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터너 의원은 뉴저지의 비싼 대학 학비 때문에 매년 3만 명의 뉴저지 고교생이 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고 있다며 고교생들이 뉴저지에 남아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에서 26학년도에 뉴저지 4년제 주립대의 거주민 학생 기준 수업료는 평균 16,714달러로 4년 전보다 약 15% 인상됐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치브리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보육비 부담과 보육센터 규제가 1.87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점수는 각 주의 보육 규제 강도와 비용 부담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많고 부모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뉴욕의 높은 보육비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동 1인당 교사 배치 기준이 엄격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학력 훈련 시간이 많아 인건비가 상승하며 시설 면적과 운영 규정도 까다로워 전체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보육비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보육센터의 연간 비용은 약 2만에서 2만 6천 달러 수준으로 가계 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비치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엔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